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1988년에 당직으로 처음 정치 인생을 시작해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서 내리 사선에 성공한 분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예. 네. 국방은 국가의 제1덕목입니다. 국방계획을 촉진함으로써 국방의 혁신을 선도하고 방위산업 보호와 발전을 앞장섬으로써 민생 경제와 자주국방 근간을 탄탄히 하였다는 점이 바로 그 점이라 하겠습니다. 국방의 중요성은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저희도 인생 책방을 이제 1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 사선이라는 무게를 조금 알아요. 더군다나 내리사선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 내리사선을 한다는 거는 보통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그 내리사선을 하셨는지 오늘 그 노하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노하우를 거랄까는 없고요. 주민의 눈높이에서 네. 주민과 같이 소통하면서 예. 그분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전통시장, 재래시장에서 그 상인들을 만나면 그 상인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네. 대학생들, 20대 대학생들을 만나면 20대의 눈에서 또 세상을 바라보고 또 저희들이 이제 과학자가 많습니다. 홍릉에 그분들, 그 박사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 세계에서 같이 이렇게 현안에서 논의하고 네. 눈높이에서 접근하고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동대문 갑지역 하면은 스윙보트다라는 표현을 쓰던데 아니 한 분을 이렇게 내리 사선시키셨으면 이제 스윙보트라는 말은 없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겸손하지 못한 것 같고요. 네. 제가 여러 가지 또 부족한데 주민들이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고 또 그분들의 그 생각에 접근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적엔 아무래도 외모가 한몫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요? 초선 시절에 별명이 주윤발을 닮아서 미남 의원님으로도 불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의원님? 의원님 지금 주윤발하고 뭐, 아마 지금 오버랩 되고 있습니다 지금. 성냥개비만 하나 이렇게 무시면 주윤발. 선글라스도 한번 딱 네, 해주시고. 바바리 착 입으시고. 왕왕 들었습니다. 아니 의원님이 아까 그 스윙보트에 대해서는 겸손을 하시는데 네네. 주윤발 닮았다는 얘기는 아주 기꺼이 맞이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활짝 웃으시네요. 아니 의원님께서 내리 사선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오늘 다룰 인생 책과도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선거라는 것이 또 이기고 지는 이 네. 승패가 분명한 싸움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이 책을 워낙 많이 읽고 깊이 새기셨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 그런 병법들을 또 잘 이용하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심지어 있을 것 같아요. 또 의원님께서 활동하고 계신 위원회가 네. 국방위원회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일맥상통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국방위원회에 이렇게 계속 계시는 이유가 뭘까 좀 궁금해요. 우물을 파면 10년을 파고 한 길을 파라는 제 책 제목이 있습니다. 네. 뭘 하든지 간에 나에게 이익과 손해를 떠나서 한 길로 천착하는 이런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적 천석. 그러니까 물이 쌓여서 돌을 뚫는다. 그렇죠. 예. 물방울이 일관되게 한 곳에 떨어지기 때문에 바위에 구멍을 뚫는다. 네. 그것은 물방울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한 군데 일관되기 때문에 한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실천을 한 겁니다. 근데 보통 국방위원회가 상임위 가운데선 좀 인기가 없는 곳이라고 맞아요.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국방위를 오래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느 나라나 국가의 제1 안보가 제1 덕목입니다. 그렇죠. 스위스인 내륙 국가도 바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있어요. 예. 아셨습니까? 예.
오늘 알았어요. 아, 오늘 알았어요. 덕분에. 내륙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해군이 있는 것은 그만큼 국가 안보가 제일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국방이 튼튼해야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아니 의원님이 네. 참 초지일관하신 게 뭐 이런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또 개인적으로 한학을 오랫동안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생책도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네. 이 병법인 게 예. 납득이 되더라고요. 아니 한학은 언제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신 거예요?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말의 70% 80%가 한문으로 돼 있다. 네. 그래서 먼저 한문을 해야 우리 공부를 국어 공부를 잘하고 영어 공부를 잘하게 된다. 이해력이 빨리 오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버지 무릎에서 공부하게 됐죠.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예. 네. 저희가 논어했었죠. 네. 네. 문희상 전 국회의장.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노자 했습니다. 김종민 상선약수. 의원. 예, 그렇죠. 상선약수 기억납니다. 네, 네, 기억납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손자병법. 오늘 손자병법. 네. 아, 이렇게 이제 의원님들 가운데 한학에 이렇게 조예가 깊은 분들이 나오시면은 저희가 정말 큰 공부합니다. 아이고, 네, 별 이번에도 말씀을. 참 공부 많이 했어요. 예. 의원님 저기 아버님 얘기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직접 쓰신 책을 갖고 나오셨다면서요? 예. 오, 초등학교 시절에 저학년 때 약 한 50년이 넘었습니다. 너무 네. 신기해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아버지한테 조건을 붙였죠. 이걸 공부하면은 자전거를 사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방학 때부터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그걸 조건으로 붙여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이게 정식 흥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이거 사극에서 보던 그 책인데 네, 그래서 초등학생이 직접- 가능했을까요? 네, 직접 이렇게 아버지가 네. 직접 쓰셔서? 네, 의원님 그 책의 제목부터 좀 읽어주세요. 아, 저희가 이- 좀 이게 이제 한자가 원래 약해서. 있는 책입니다. 추구라는 책인데요. 예. 아름다운 문장을 뽑아서 만든 책입니다. 저기 있는 책들을 뽑은 게 아니고 예. 원래 이 책이 있는 겁니다. 아 그런 그래요? 책이 있어요. 네, 추구라는 네, 책이. 추구라는 예, 책이 예. 이제 예전에는 방갓집에서 어린애들한테 이것을 가르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혹시 아름다운 문장들 중에서 의원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위해서 좀 소개하고 싶은 문장이 있으시면 그래요? 하나만 소개를 예. 해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우주 원리가 좀 들어가 있는데요. 예. 네. 제가 어릴 때 그 아버지 밑에서 배운 것은 네. 이렇게 배웠습니다. 천고 일월명이요 지후 초목생을 출래이화백이요 하지수역청을 출양 황국하여 동안 백설내라. 와. 이건 뭐냐면은요. 하늘이 높음에 해와 달이 밝고 땅이 두터움에 풀과 나무가 돋아나고 봄이 되니까 백꽃이 피고 여름에 이르니까 나뭇잎이 푸르고 자연의 이치를 설명하신 그렇죠. 거네요. 가을이 되니까 국화꽃이 피고 겨울이 되니까 흰눈이 내린다. 저는 하늘천 따지냐 뭐 이런 것만 알았지. 이런 건 또 처음. 근데 이게 네. 참 외우기가 편하게 되어 있는 게 딱 한 줄당 예. 5글자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리듬에 맞춰서 그쵸. 딱 읊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예전에 한학을 공부할 때 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이게 그런 외우는 방식이 좀 있더라고요. 의원님이 이렇게 한 문장 읽으시면 저희가 따라하고 이거 한 번만 해보면 안 될까요? 저희가 사실 하늘천 따지를 해봤는데 이거를 못 해봐가지고 지금 하신 거 한 번만 해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저 여기다 한복 입혀주세요. 씨. 네네. 자, 그러니까 서당입니다 여기. 예. 천고 일월명이요 천거 일월명이요. 지후 초목생을 지구 조목생을. 됐습니다. 재밌다. 재밌다. 옛날에 금방 태어났으면 진짜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많이 늦어서. 그럼 이거를 아버님이 읽으시면 따라하고 이렇게 네. 배우시면서 한하게. 예. 그래서 자전거는 얻으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거 다 떼셨죠. 네. 오늘 이 의원님께서 인생책으로 꼽아주신 책 시공을 초월한 전쟁론의 고전 손자병법이라는 책입니다. 손자병법. 네. 허위평론가 이 책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손자병법 읽진 않으셔도 네. 제목은 다들 들어보시지 그렇죠.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이 책이요. 중국의 모택동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탐독한 네. 그야말로 병서의 고전입니다.
이 책을 쓴 손자의 이름은 손무예요. 춘추 시대의 말기 활동했던 사람인데 실제 전쟁도 많이 수행을 했고 네. 그야말로 본인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노하우들을 여기에 담아놓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어떻게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전쟁이란 무엇이고 예. 그리고 전쟁이 단순히 적을 괴멸시키는 게 아니라 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책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손자병법이 재계의 CEO들에게 많이 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김원중 교수가 옮겼는데 네. 실제 김원중 교수가 여러 군데의 이제 기업 강연에서 이 손자병법의 가르침도 전하고 했다고 여기에 또 적어놓고 있기도 합니다. 시공을 초월한 전략서라고 네. 보면 되겠군요. 네. 의원님은 이 책을 언제 만나신 거예요? 저희 고등학교 때는 예. 국어 2가 예. 고전입니다. 예. 고문진보라죠, 고문진보. 고문진보에서 그 당시에 고문진보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이 책을 한번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3 때 대충 한번 봤고, 이제 대학 가서 한번 많이 좀 읽었고, 15번 읽은 것 같습니다. 16번. 예, 예, 예. 아니 안 그래도 저희 인생책방 작가분들께서 의원님은 이 손자병법을 다 외우신다는 거예요. 야. 그 16번 정도 읽으셨으면 정말 귀에 항상 그 입으로 외우실 수 있는 구절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의정활동하면서 네. 인용법, 네. 남의 말을 그 인용해서 대정무질문하고 또 상임위 활동하고 지역에서 행사에 연설하고 네. 이런 것들이 제3자한테 이해와 설득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주로 성경이나 맹자나 이런 손자병법에서 많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제3자한테 설득과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자, 대단한 게 2,500년 전에 손자가 쓴 글을 사실 아까 CEO들이 이제 주로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빌 게이츠라든가 손정의 또 마오쩌둥 네. 뭐 최근에 또 트럼프까지 이 책을 거의 인생책이다 싶을 정도로 옆에 두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또 의원님께서도 인생책이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핵심 키워드를 좀 뽑아봤습니다.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죠. 네, 손자병법, 시공을 초월한 이기는 기술. 다 이기고 싶잖아요. 네. 자, 손자가 얘기한 이기는 기술을 보겠습니다. 먼저. 근데 참 아이러니하네요. 싸우지 않고 이겨라. 예.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 책에 모공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모자가 그러니까 모략할 때의 모, 네. 그리고 공자는 공격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그러니까 힘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략으로, 모략으로 상대방을 굴복시킨다라는 거예요. 손자 같은 경우는 이 싸우지 않고 이겨라를 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용병의 원칙에는 국가를 온전히 하는 것을 상책으로 삼으며 네. 적국을 쳐부수는 것을 차선책으로 삼는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용병이 잘된 것 중에 잘된 용병이다라고 네.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적국을 온전한 상태로 실은 굴복시켜야 그 전쟁에서 이겼을 때 우리가 적국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 이득도 네. 최대화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적국의 뭐 사람들을 함부로 살상한다든지 이런 것도 금하고 뭐 약탈이라든가 이런 것 역시 손자는 금하고 있는 거죠. 저도 평화주의자라서 싸우는 거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그냥 지는 게 이기는 거지 막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는데 또 집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 화병이 의원님 그렇죠. 화병도 이렇게 나고 화병주의하죠. 하는데 네. 여기서 보면 어떻게 안 싸웠는데 이길 수가 있는지 그거 좀 빨리 얘기 좀 해줘봐요. 그건 의원님께서 아시잖아요. 아 의원님 빨리 어디 누가 그- 얘기 좀 해줘봐요. 로마의 군사전략가 베게티우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네네. 평안을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네. 우리 인간이란 것은 두 가지 존재를 가지고 삽니다. 한쪽은 평화를 원하지만은 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악과 선이 있는데 어느 것이 먼저 작동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모경편에 보면은 상대를 공격할 때의 그 책략, 지략 예. 이런 게 지금 이 편에 나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 중에서 또 좀 유명한 구절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거 백전백승이 이제 제가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틀린 말이죠. 예. 백전 만전만승? 백전불태. 백전불- 그렇죠. 백전불태. 백전불패로 알고 있지 않았어요? 패로 알고 있었는데 그쵸. 아까 전에 슬쩍 들으니까 태로 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라고요 원래. 백전
불태. 아, 불태. 백전 불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네. 아, 원래 원본에 그렇게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의원님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격전을 많이 겪은 분이니까 실제로 이 원리를 많이 적용을 하셨습니까? 아, 당연하죠. 현장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 위태롭지 않다. 아, 위험하지 않다. 이런 뜻이지 100번 싸워도 100번 다 이긴다는 말은 그건 아니고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아, 흔히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있는 일이니까 네. 실수해도 큰 뭐 낙담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 이것이 이제 일승일패는 병가지 상사다. 병가에서는 흔히 있는 얘기다. 예. 이제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승일부 지고 이길 수가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의원님한테 이렇게 한화계기를 알려준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굉장히 궁금한데 아버님 얘기를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셨어요? 저희 선친은 중국에서 공무원 생활을 좀 하셨고요. 중국에서요? 네, 예. 공무원 생활을 하셨고 해방 후에는 네. 오셔가지고 보통고시를 보셔가지고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1952년도에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전라북도에서 도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 도적공장도 하시고 네. 또 학교도 운영 사업도 하시고 네.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폭넓게 하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제 졸업을 하시고 그 평화민주당 공채 일기로 정치를 시작하신 거죠? 네, 예. 예. 네. 어떻게 당에 예. 그 당직으로 시작을 하셨어요? 학교를 졸업을 하고 바로 정당에 들어가서 정치 훈련과 교육을 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민정당 공채에 대항하기 위해서 DJ 선생님께서 네. 우리도 야당도 공채를 뽑을 수 있다. 예. 우리도 집권할 수 있다. 예.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감히 당의 재정 상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공채를 뽑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하신 역할은 어떤 거셨어요? 그 당시에는 언론이 민주화가 안 된 시절이어서 네. 많은 민주 시민들이나 대학생들이 당보를 보고 당의 신문을 보고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신문이 나오면 당의 신문이 나오면 당보가 나오면은 경찰이 덮치기도 하고 아. 뭐 다시 또 조판을 찍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럼 당보를 만드는 그렇습니다. 기자를 기자를 하다가 평민신문 기자를 하다가 평민 네. 그때 평민신문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병법을 좀 많이 꼭 읽어서 예. 이론과 실제를 겸비한 조직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조직국장을 제가 또 오래 했었습니다. 당내 조직국장. 네, 예, 예. 아니 안 그래도 의원님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당직자 생활을 하실 때 안규백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소문이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어마어마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그 조직 관리 노하우가 아무래도 특별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정치하셨던 아버지 밑에서 배웠고 네. 또 현장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니까 사람에 대하는 방법, 소통, 동의보감에 보면은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근데 통하면은 아프지 않고 에이크, 불통, 통하지 않으면 에이크, 아프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인간의 신체 구조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에도 소통이 없으면은 막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저는 어느 사람 누구를 만든지 간에 그 사람 눈높이에서 말단에 있는 당원이랄지라도 귀담아 듣는 그 자세가 이미 50%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소통을 자주 하다 보니까 깊은 교감을 갖고 또 정당에서 조직을 오래 맡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당 조직위원장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당 사무총장 네. 하셨고 또 정치인으로서 최고위원 그리고 사선 다 갖추셨는데 이제 딱 한 자리가 남지 않으셨습니까? 네. 당대표를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웃음의 의미에는 예, 혹시 욕심을 항상 내고 계신 건 아니신지? 내가 하겠다는 것보다는 당원들이 지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사람이 꽉 차면은 밀어내려는 것이고 뭔가 부족하면 채워주려는 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입니다. 네. 때를 기다리면서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네. 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이제 좀 지나면 그 풍림하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 거기도 그런 법을 적용하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시기를 조율하고 계시다. 바람이 제대로 불기를 때를 기다려서 뭔가를 하시는 분이신 거죠. 자, 지금 풍림화산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저희도 뽑았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이기는 기술 풍림화산. 이건 제가 바람, 아, 예. 숲, 네. 불, 산. 근데 무슨 뜻인가요? 아, 이게 뒤에 철험만 붙이시면 됩니다. 네? 바람처럼, 숲처럼, 아. 불처럼, 산처럼. 군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군쟁편이라는 곳에 풍림화산이 나오는데요. 네. 구절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병력의 기동이 빠르기가 광풍과 같고 그 고요함은 숲속과 같으며 네. 적을 공격하고 약탈하는 것이 불과 같고 네. 미동하지 않는 것이 산과 같다. 네. 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군대를 단순히 뭐 바람처럼 빠르게만 예. 아니면 뭐 산처럼 어. 가만히 진중하게만 있어서는 안 되고 네. 이것들을 다 유용하게 해 나가면서 운용을 해야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네. 저는 이게 그냥 군대 얘기만 아니라 예. 우리가 세상을 사는 지혜 그 이치처럼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권진영 씨한테 이해하셨어요? 어떻게? 예, 이해했고 풍림화산 같은 토크를 해야겠다. 바람처럼 숲처럼 그리고 불처럼 산처럼 치고 빠질 때 빠지고 끼끼빠빠 잘해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때 끼고 빠질 때 그렇지. 빠지고 나 지금 너무 놀랐어. 쏙쏙 알아듣죠? 진짜. 오,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잘 적용해야 된다는 네. 거죠. 반대로 예. 불처럼 공격해야 되는데 산처럼 가만히 있고 아유, 이러면 안 예의는 된다는 거지. 나갔네. 아유, 참. 의원님 지금 저희가 해석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닌가 봐요. 그 차례 지금 제가 한번 써볼까요? 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직접 펜을 드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 기질여풍, 저 그- 처음부터 좀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기진여풍 빠르게 할 때는 태풍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기서여림 고요히 있을 때는 숲속을 걷는 것처럼 하고 침략여화 적을 공격할 때는 마른 섬에 불 지피듯이 확 지펴서 하고 짚히고. 부동여산 움직이지 않을 때는 태산처럼 고요히 있어라. 그러니까 이 문구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끝허리자만 따서 지금 풍림화산이거든요. 그래서 풍림화산. 요 풍림화산이란 말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분들은 항상 이런 것을 가슴에 담고 사셨다. 아마 이걸만 잘 적용을 하면은 어떤 조직 사회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경영하는 사람이나 아마 실수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나가고 들어가고 앉고 일어서고 구분할 줄 알고 보면은 이 속에 저는 하나의 그 인생의 진리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아야 할 때 참고 네. 인내하지 않으면은 이룰 게 없거든요. 결국은 이 세상은 인생의 삶은 인내의 연속입니다. 네. 참지 못해서 정말로 훌륭한 실력과 능력을 하셨음에도 제대로 꽃을 피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맞습니다. 인내하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꽃을 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능력에만 갖고 뭔가 성취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나의 능력과 어떤 환경이 조성되는 걸 네. 보면서 그러니까 위대한 분들은 다 때를 봐서 그때 그러니까요. 뭔가를 이루는 거지 네.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의 힘으로 되는 건 없는데 네. 이게 풍림화산의 상황을 안 보고 혼자 아무 때나 나서면 그냥 한순간에 쓰러져 버리고 뜻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지혜롭다면 이제 이걸 살펴야 되는 건데 의원님께서 지금 당대표의 부분도 바로 이렇게 기다리시다가 산처럼 지금 산처럼 딱 있으시다가 이제 활처럼 그냥 가서 예. 예, 불이 확 할 때 아마 한 네. 번에 딱 하는 그때가 언제쯤 되리라고. 다 응원해 주십시오. 아, 네. 의원님께서 군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특히 인권에 대해서 군대 안에 이 인권이란 문제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군 인권에 또 관심을 기울이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네,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는 우리 군의 영향이 컸습니다. 네. 사회가 우리가 민주화, 산업화, 경제화를 동시에 이룬 세계적으로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군인들이 인권에 대해서 상당히 힘들고 네. 암울한 시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병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수요 전투 체육 부활 뭐 이런 문제들 장병들의 인권과 또 복지를 위해서 제가 굉장히 진력을 해왔습니다. 아,
근데 의원님 사실 노력하는 또 공부하는 의원으로 유명하신데 네. 특히 지금이야 뭐 국방위원회 관련돼서 모르는 게 없으실 거예요. 초선 때 처음 국방위원회 가실 때는 공부 엄청 하셨다면서요. 국방에 대한 용어나 무기 체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육군 장군이 해군 용어 모르고 해군 장군이 공군 용어를 모릅니다. 그래요? 무기 체계가 복잡하고 건국 이외에 한 번도 부처 명칭이 바뀌지 않는 게 바로 국방부입니다. 그러세요. 국방부네요. 국방부만 유일하게 삼권을 입법 행정이 다 있습니다. 예. 그만큼 복잡하게 합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 특히 용어 공부 이렇게 상당히 힘드는데 최소한 몇 년 정도로 2, 3년 정도는 해야 입이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군 통합 용어 정리 책도 만들고 제가 또 흥미를 붙였던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군인들도 참 젊은 층이고 또 동대문 갑에서도 또 젊은 청년들 대상으로 모임을 운영하신다고 들었거든요. 한 나라를 보려면 두 가지를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젊은이의 눈망울이 살아있는가, 네. 그 나라 숲이 얼마나 울창한가. 이 두 가지를 보면 그 나라의 미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도 이야기 한 5개 정도 있는데 젊은이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고민 끝에 청춘애찬이라는 그 조직을 만들어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호흡을 하고 이제 그들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은 다시 저희 지역에 와서 살면서 그런 모임 활동을 하고 네. 그래서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제 조직의 비밀이기 때문에 전부 다 꺼낼 수는 없고요. 단톡방에서는 한 480명 되고요. 그래요? 오프라인에서는 한 270명 정도 운영위원이라고 있습니다. 매달 보는 친구들이 한 66명. 예.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정당 밖에 정당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사무실. 젊은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모인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청년들에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한 나라의 발전을 하려면은 사실 청년들의 희망과 용기가 중요합니다. 나이 먹은 선배들이나 어른들한테 지식은 배울 수 있지만 지혜를 많이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세상 살면서 과거와 옳은 방향 또 나쁜 네네. 방향 뭐 이런 저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배우고 알만한 이런 내용들을 젊은 후배들한테 또 아들뻘 되는 애들한테 이렇게 전수해주고 가르쳐주면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한 것이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해결책을 모색을 하고 그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발적 모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스카우트 연맹 회장도 되셨다고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젊은이들을 좋아해서 예. 국회 스카우트 연맹의 지금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나라가 2023년에 새만금 지역에서 세계 잼버리 대회가 열립니다. 예. 71개국 약 7만 명 정도의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한 2년 반 남았죠. 네, 네. 세계가 행사했는데 네. 그들의 우정과 우위와 교류와 이 세계화를 통해서 꿈을 키워가고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아주 소중한 행사인데 거기에 제가 과분하게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공을 초월한 이기는 기술 하나 더 뜯어보겠습니다. 지신인 용엄. 네, 지혜롭고 이게 믿을 신, 네. 어지린, 용맹할 용, 네. 엄할 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뭔가 리더의 자질 아닐까요? 맞아요. 그 리더의 자질을 네. 이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다. 네, 네. 손자가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헤아릴 것이 많다라고 말을 합니다. 뭐 그중에는 이 전쟁이 정당한가,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네. 때와 장소가 적절한가, 네. 또 법도는 잘 갖춰져 있는가 등등을 보는데 또 그중 하나가 바로 장수입니다. 전쟁은 장수가 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장수가 리더로서 군대를 통솔하면서 이끌어야 하는데 그때 장수에게 필요한 덕목이 바로 지혜, 믿음, 그리고 어짐, 용기, 엄격함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신인 용엄. 네. 의원님도 이 부분에 공감하시겠죠, 당연히? 장수의 조건이 5가지입니다. 이렇게 지신, 인, 용엄인데요. 이 지혜는 머리가 있냐 없냐, 지혜가 있냐 없냐, 네. 경험이 있냐 없냐 이제 이런 네, 뜻이고요. 신은 소신입니다. 소신. 소신. 장수로서의 부채도사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냐 이게 아니면 예. 소신 있게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냐 아, 그런 이걸 뜻이군요. 보는 것이고요. 네. 인이란 것은 사람이 제 둘 아닙니까? 사랑이 있냐 없냐.
사람이 이제 둘인 것은 사람이 조직 속에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혼자 살지 말자. 네네. 용맹이 있냐 없냐. 네. 또 엄이란 것은 엄격함인데 신상필벌을 확실히 해라. 신상필벌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소 가치제절 조건입니다. 덕목을 아마 의원님께서는 스스로 많이 갖추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의원님은 왠지 화도 안 내실 것 같아요. 저희 보좌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중에서 내가 요거 하나는 약하다 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5가지 덕목 가운데 이게 가장 어렵다. 저는 엄격함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화 못 낸다는 거 맞죠? 엄격함이 어렵고요. 논어에도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오는데 국가를 이루는 3가지 요체가 뭐냐. 그게 족식, 족병, 민신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풍족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국방이 튼튼해야 되고 국민들부터 백성들로부터 신의를 받아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먼저 꼽으라면 이제 신자를 먼저 꼽을 수가 있고요. 사람 관계에도 신뢰가 형성되지 않으면은 사상 누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저 신뢰가 가장 저는 힘들 것 같고요. 나한테 저걸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저 취약한 부분이 뭐라 그러면 엄이 참 어려운 잘 대목이 안 아닌가 돼. 싶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예. 괜히 그렇다고 하시니까 괜히 친근감 가요. 예, 예. 그렇죠? 저 보좌관님들도 웃고 계신 것 같아요. 웃고 계시네요. 네. 우리 권진영 씨는 이 중에서 리더로서 음. 본인이 요거는 좀 어렵다. 저는 지신인용엄 다 어려운 것 같아요. 5개 다. 지신인용엄 2서너 5가지가 다 어려운 것 같네요. 하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려운 네. 얘기예요. 진짜 어렵네요. 자, 의원님께서 이제 사선 중진 의원으로서 사실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국회의원의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가 초선 때 해야 될 역할, 재선 때는 어떤 당직과 어떤 역할을 롤을 맡아야 되고, 3선 때는 3선으로서의 역할, 또 4선에는 중진으로서의 두루 조망할 수 있고 또 당에 조언할 수 있고 이런 4선으로서의 역할, 그런 파티 놀이 다 역할마다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각 선수마다. 네. 선수마다 그 역할을 못하면 지역 사람들한테 평가받기가 쉽지 않는 것이죠. 예. 초선에서 초선이 4선 역할하면 그건 또 이미 너무 빨리 나가는 것이고, 그렇군요. 또 4선이 또 초선 역할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선수마다의 그 매듭이 있습니다. 의원님 이번 21대 국회 초선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예. 그 초선은 그럼 어떻게 해라? 뭐 한 말씀을 주신다면은. 과찬하게 원포인트 레슨을 뭐 해드리는 것은 예. 좀 어불성설이고요. 예. 그분들도 이제 사회 경력이 많이 쌓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국가에 기여하는 바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함부로 조언도 안 하시네요. 그러네요. 그럼 의원님은 한우물만 10년을 팔아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동대문에서 한우물을 파셨으면 굉장한 일들도 그렇지, 많이 지금 사선을 하셨으니까. 많이 이루셨을 것 같은데 네. 해결된 지역 현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 있으세요? 저희 지역에 배봉산이라는 조그만 산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군부대가 있는데요. 발간포가 있는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문화권과 고도 제한이 풀려서 네. 주민의 삶의 질이 좀 풍족해졌고 그 산이 이제 공원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45년 수건 체결을 했고요. 저희 지역은 아시다시피 동북권의 중심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제가 가기 전에는 7개 노선이 다 있는데 확장된 노선 플러스 새로 동북, 강북, 면목 신설된 노선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17개 다닙니다. GTS BC를 포함해서. 그래서 네. 청량리가 교통의 허브다. 예. 메카로 돼 있어가지고 예. 동대문이 상당히 요새 망치질과 톱소리가 요동치고 있고 네. 여러 가지 개발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대문이 사통팔달 교통의 허브 지역이 된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저희 지역은 14개의 전통시장과 홍릉의 과학단지가 있습니다. 이게 과거와 현재가 현존하는 서울에서 유일한 지역이라고 봐야죠. 이게 상호 젠슨 밸런스 균형과 이게 보조를 맞추면서 네. 지역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의원님의 좌우명이 뭘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네. 처변불경, 처변불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제가 뜻인가요? 똑같은 말을 지금 2번 했는데 네. 이게 한자인데 네. 앞에 경자는 놀랄 경자고 뒤에 경자는 가벼울 경자더라고요. 그래요? 서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가 의원님께 직접 듣고 싶은데요. 그
모택동의 좌우명인데요. 네. 가부열경자, 그러니까 청할 젖자, 안이 불자, 변화변자인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가볍게 처신하지 말고 또 처변불경은 이 논례경자입니다. 네, 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가볍게 행동하지 말아라. 이게 마음에 항상 철퇴 같은 기둥을 세우고 소신과 일관성 있게 일을 추진해 나가라. 뭐가 힘들다고 해서 일희일비하거나 뭐 이렇게 좌우하거나 뭐 이러지 말고 네. 마음에 내공을 쌓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면 바로 그곳에 희망의 무지개가 있다, 빛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자병법 중에서 고르지 않으시고 그건 이제 모택동의 예. 말이군요. 혹시 손자병법 가운데 하나를 딱 뽑으신다면 손자병법은 풍림하산이죠. 풍림하산. 예. 기질여풍, 그 기서여림, 침략여와 부동여산. 사실 오늘 시청자께서 그 부분을 한 번 정도는 분쟁편에 이 부분을 읽어보셨으면 이래서 이게 이 한 세대를 풍미한 분들이 가슴에 담고 살았구나. 인생의 통치가 되면 통치야. 네. 네, 나오고 들어가고 쓰고 앉고 이 구분을 하면은 어떤 사람보다도 훌륭한 인격과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날로 저희가 유식해지는 게 지난번에 노자편에서는 상선약, 손자병법에서는 풍림화산.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고 마무리하자고요. 네. 의원님 어떻게 오늘 울경의 인생책방 나오셔서 손자병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시청자와 또 지역 구민들한테 접하게 돼서 상당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지구적 어려움이 있는데 국민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K 방역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따라가고 있구나 이런 무형의 자긍심이 우리 국민들 속에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세계 속에 우뚝 섰는 대한민국이 될 거로 그렇게 확신을 갖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또 좋은 분들과 함께 이렇게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갖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권진영 씨는 네. 오늘 어땠어요? 오늘 저는 초창기부터 해주셨던 말씀이 예. 그 한 우물을 팔려면 10년을 팔아. 근데 한 정치를 지금 30년째 파고 계신 거잖아요. 계속해서 파주셔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과 만족이 샘솟게 되기를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좋습니다. 유행어가 기다려봐 하잖아요. 허위평론가는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이 손자병법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린 것이 제 중학교 시절입니다. 제가 한때 컴퓨터 게임에 거의 중독되다시피 해서 아니 여기 지금 야무지신 분이 그런 실수도 하셨었어요. 그것도 다 저의 자양분이 됐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때 즐겨했던 게임이 네. 삼국지예요. 어. 그 삼국지가 삼국지가 돌풍을 일으켰던 시기가 있었죠. 뭐 시리즈가 계속 나오고 그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리즈를 다 해가면서 네. 삼국지 역사를 따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 게임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몇 가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네네. 뭐 예컨대 청령 언얼도 습득하면 갑자기 막 무력이 올라가요. 예. 근데 지력이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손자병법입니다. 이걸 습득하면 갑자기 그 캐릭터의 지력이 확 지력이 올라가요? 확 올라가요. 이걸 보면서 손자병법이 대체 뭘까? 근데 그 삼국지의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인 조조가 네. 이 손자병법에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판본을 썼어요. 주석을 다 그래요? 달았습니다. 네. 그래서 조조와 손자병법이 실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삼국지를 게임을 하시거나 아니면 삼국지를 읽으실 때 그 내용들을 이 손자병법과 좀 연관시켜서 보신다면 굉장히 그 작품의 내용을 풍부하게 해석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평론가님은 해봤습니다. 게임도 다르네요. 시카고 대학이 세계에서 3류 대학이던데 동서양 고전을 100선을 읽고 100권을 읽고 노벨상을 47명 받았습니다. 그 대학이 그렇게 해서 아주 좋은 우수한 대학으로 인류 대학으로 네, 올라왔는데요. 네. 베스트셀러는 사람한테 감흥을 주지만은 고전처럼 지혜와 지식은 영감은 주지 못합니다. 물론 베스트셀러도 중요하지만은 네. 고전을 읽음으로써 인문 고전을 통해서 인간의 자양분권을 쌓고 철학 고전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깊이 하고 네. 그다음에 역사 고전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를 배우는 네. 우리 젊은 청년 학도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서당을 열어주시면 아까 이제 저희가 같이 좀 따라 배우면서 그러니까요. 한학에도 좀 빠져보지 않을까 싶고. 규백서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열시면 좋겠다는 네. 생각 들어요. 의원님께서 해주신 말 중에 아까 그 눈높이에서 다 소통한다는 얘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의원님 앞으로도 더 진짜 나라를 위해서 중요한 활동 많이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각 분야 전문가의 책 리뷰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국회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입니다. (2021년) 큰 변화 가운데 새로운 세기를 맞이한 지도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SF 영화 속에서 그려졌던 미래 기술들이 이제는 점차 우리의 21세기 현실 속 기술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가고 있죠. 실리콘밸리의 대부이자 미래 설계자로 불리는 미래학자 피터 디아만티스는 이 책에서 흥미진진한 미래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융합기술이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 미칠 영향까지도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펼쳐질 엄청난 변화를 이해하고 싶은 분들에게 좋은 안내서가 되어줄 책, 컨버전스 2030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가 기후변화로 인해 침몰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며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 특히 도시에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 초래하게 될 변화에 대해 우려를 전하는 책, 극단의 도시들입니다. 환경인문학을 연구하며 활동가로 일하는 저자 애슐리 도스는 현재 기후변화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 바로 도시라고 강조하며 좋은 도시는 반드시 녹색 도시이자 공정한 도시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저자는 기후변화가 단순한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경제체제의 산물이며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개혁 없이는 기후변화와 극단의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가져오는 영향과 도시가 마주할 미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극단의 도시들 책을 추천합니다. 독서의 길잡이가 돼줄 전문가의 서평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만일 세계무역이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편리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마냥 세계무역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도 없는데요. 세계무역이 가진 명과 암에 대해 소개하는 책, 무역의 힘입니다. 저자는 바나나, 샐러드, 아보카도, 자동차와 같이 실제 우리 삶과 밀접한 사례를 들어 세계 무역 관계를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서평자 정인교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무역 정책이 승자와 패자를 갈라놓는 대표적인 정책이고 패자의 손실이 눈에 잘 띄며 이로 인해 정치적 논란이 늘 발생하게 된다고 말하며 때문에 세계무역을 각 나라가 지닌 입장과 관계 속에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자유무역의 역사부터 오늘날의 무역 쟁점, 그리고 미래무역의 로드맵까지 세계의 무역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책 무역의 힘을 추천합니다. 중국은 어떻게 단기간에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경제와 정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CEO이자 74대 재무장관을 지낸 저자 헨리 앤 폴슨 주니어가 여전히 베일에 쌓인 중국의 정치와 경제에 대해 분석한 책을 소개합니다. 서평자 임종화 청운대 중국학과 교수는 저자가 중국을 커다란 기회이자 우려할 만한 분쟁적 요소도 가지고 있는 대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책 속 미중 관계 분석을 바탕으로 한중 관계에 적용시킬 것을 제안하는데요. 중국과 협력하고 경쟁하는 동시에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소개하는 책, 중국과 협상하기입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새로운 책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